뭘 하고 있었더라. 지나온 날들이 문득 생각날 때 막상 되새겨봐도 잘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소중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잊혀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데요. 문득 우연히 들은 노래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10월 1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개선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시의 발견. 여러분이 보내주신 좋은 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빗방울, 빗방울. 나이덕. 버스가 달리는 동안 비는 사선이다. 세상에 대한 어긋남을 이토록 경쾌하게 보여주는 유리창. 어긋남이 멈추는 순간부터 비는 수직으로 흘러내린다. 사선을 삼키면서 굵어지고 무거워지는 빗물. 흘러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으면 빗물은 창틀에 고여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수평선. 가끔은 엎질러지기도 하면서. 빗물, 다시 사선이다. 어둠이 그걸 받아 삼킨다. 순간 사선 위에 깃드는 그 바람, 그 빛, 그 가벼움, 그 망설임. 뛰어내리는 것들의 피해가 사선을 만든다. 네, 나이동님의 빗방울 빗방울. 나지스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입니다. 창가, 버스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 내리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전 어릴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혹은 더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혹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빗방울이 이제 원래는 수직으로 내리는 거겠지만 바람이 불거나 혹은 차가 움직이면 이게 사선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빗물이. 그것들이 창가에 부딪혀서 좀 몽글몽글 모이고 나면 아래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비가 내릴 때는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 하늘에서 빗물이 땅으로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빗물이 어딘가에 닿아서 흘러내리는 과정을 볼 때면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이게 또 어떤 것을 이게 또 함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제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그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것만 계속 보고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뛰어내리는 것들의 피해가 사선을 만든다. 이게 빗물이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지만 빗물이 아니면 좀 많이 잔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초코, 날고 싶은 토끼. 너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가 핫초코로 배달되었다. 코끝에 전해오는 진한 그리움의 향으로 나를 달래며 핫초코를 탄다. 우유를 넣으면 옅어질까? 우유를 많이 넣어봐도 핫초코와 함께 배달된 그리움은 옅어지지 않는다. 첫맛의 달콤함으로 왔던 너, 끝맛의 쌉싸름함으로 가버린 너. 핫초코를 마시며 난 오늘도 너를 만난다. 관성처럼 마른 이 가을에. 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보내주신 핫초코라는 시입니다. 이건 예전에 100일장 경품으로 제가 핫초코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이걸 드시면서 쓴 시라고 해요. 참 재밌는 게, 너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였는데, 이게 국민TV에서 보낸 핫초코로 배달이 되었죠. 참 신기해요. 이래서, 뭐랄까요, 시, 어떤 작품이라는 게, 뭔가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시가 아니었다면, 글쎄요. 아마 그 글이 원래 주인 찾아갈 그 주인에게 그냥 도달했을 뿐이겠죠. 그 두 사람 간에. 물론 또 감정의 교류와 또 감성의 어떤 만남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었겠죠. 근데 이게 시라는 이름으로 또 저희 라디오에서 발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에게 붙이는 편지가 핫초코로 배달이 되는 게 좀 귀엽지 않나요?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고. 그러면서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활동이구나. 우리가 시를 쓰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상당히 좀 부끄러워요. 저도 예전에 곡을 처음 쓸 때 그 습작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게 어찌나 부끄럽고, 또 누구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찌나 부끄럽든지 손발은 오그라들고 목소리는 잠겨드는 거 있죠. 뭐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처음 만든 노래를 작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때, 그리고 처음으로 공연하게 돼서 관객들에게 들려줄 때,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녹음실, 녹음하고 있는 마이크 앞에서, 비록 바로 앞에 듣는 이는 없지만 그 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이 되겠죠. 아마 시를 쓰시는 그 순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함께 저희와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풍성한 그 감성의 잔치를 매주 화요일날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인님들도 말이죠. 저희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뉴잉. 나는 그냥 그대가 좋았습니다. 그대를 보면 내가 환히 보였고, 그대 손을 잡으면 거칠고 메마른 내 안에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대 고운 머릿결에 살랑이는 그윽한 어떤 플레음에 나는 언제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대와 함께하면 나의 존재는 사라져
온통 그대만이 또 다른 내가 되었습니다. 그대와의 저녁 작별, 아침이 오기까지 기나긴 간밤의 골짜기는 너무 깊고 외로웠습니다. 그대와 나, 우리 사랑. 가까이서 시샘한 검은 질투는 어느 날 그대를 빼앗아가고 그대 떠난 자리에는 무너진 내가 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랑했음을 알았습니다. 네, 김현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었던 시는 뉴익님의 그대라는 시였고요. 많은 분들이 노래 시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러면서 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시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 없고 그렇게 꼬여있는 표현도 없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참 궁금하고 좀 신비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고운 머리결이 살랑이는 그윽한 플레음에 나는 언제나 이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게 되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함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서 귀엽기도 하고요. 이걸 좀 웃기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꼭 붙어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 크기가 좀 더 작아져서 그렇지 풀잎의 이슬이나 고목나무의 매미나 그렇지 않나요? 좀 그 비율상으로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작고 풀과 이슬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목나무의 매미는 주로 이제 아기들이 아빠한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얘기 많이 쓰죠. 혹은 이제 그 커플인데 그 체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머릿결을 살랑이는 플레임은 어떤 걸까요? 창포 아니면 그 염색할 때 쓰는 헤나. 헤나 염색해보셨어요? 그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면 머리에서 깻잎 냄새가 나요. 깻잎 냄새. 깻잎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게 참 묘해요. 밥을 좀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깃밥을 부르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았어요. 그때 떠난 자리에 무너진 내가 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럴 때 우리는 하얗게 서 있는 걸까요? 하얗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에 실금이 가고 이렇게 되면 왜 투명하던 유리도 하얘지잖아요. 금이 가고 상처를 받고 스크래치가 나면 하얘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얗게 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괜히 그래서 하얀 옷이 더 슬프고 왠지 눈물이 날 것 같고 이런 느낌 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는 그냥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군데군데 소절마다 저의 느낌 전 이렇게도 느껴지길래 재밌었어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 말고는 뭔가 별로 코멘트 할 게 없네요. 참 좋네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변두리를 걸으며 블루맨. 큰 길을 걸어가다
어느새 접어든 변두리.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활기찬 모습으로 변두리를 지키는 사람들. 큰 길에서 볼 수 없는 정겨운 맛이었다. 시간을 넘겨 다시 걸어본 변두리. 하지만 이미 큰 길로 변해버렸다. 지키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모습은 큰 길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겹고 활기차 있었다. 그렇다. 변두리는 큰 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시간을 따라 변해버렸지만 예전의 좋은 모습을 간직하기에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게 아닐까? 큰 길이 된 변두리를 걸으면서. 네, 블루맨님의 변두리를 걸으며라는 시였습니다. 예전에 국민TV에 이 작가 김용민의 변두리 인물 현대사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김용민 PD님이 오프닝 멘트에 쓸 글을 찾으려고 검색창에 변두리를 치신다고 하셔서 제 거 한번 써달라고 헌정시를 썼죠. 애석하게 오프닝 멘트로 쓰이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시의 발견을 통해서 한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좀 한이 좀 풀리셨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가 있냐면 가끔 이제 곡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썼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그런가요? 하고 넘어간 곡, 소위 말해서 까인 곡이 있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어차피 되고 안 되고는 쓰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겠지만 애써서 썼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를 내가 참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썼는데 못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혹은 이게 못 나오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꼭 제가 읽어드려서 어떤 그런 아쉬움들을 달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래주셨나요? 좀 어떻게 그 아쉬운 마음들, 이 시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들 좀 어떻게 좀 약간 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도 사실 변두리죠. 변두리로 시작했죠. 저희가 첫 방송 때 어떻게 되지 잘 모르는 초보 DJ와 초보 PD로 시작해서 벌써 반년 넘게 이제 국민 TV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차도가 나는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도 특히 초기에 듣던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듣는데 많이 변했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니에요, 저희 그대로 있어요. 저희 그대로 있고요.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정겹고 활기차요. 활기차고 감성적고요.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뻔뻔해지고 야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속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가슴속에 야한 생각 하나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요. 그건 좀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의 변두리, 여러분에게 추억의 변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시의 발견. 이 코너도 저희 개편 이후로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또 고마운 코너입니다. 항상 감성 충전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보편님들 모두가요. 저희는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실수로 스친 손길에 마음이 와닿아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네. 참 기묘하고 신비로운 동작이 아름다워 가지고 싶은 미소를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네. 네, 바밤바님의 나부끼는 마음 들었고요. 노래는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강물이 너에게로 흐른다 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봤습니다. BGM에서 또 노래 끝까지 듣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는 왠지 그 노래 끝까지 뭐랄까요, 이 시의 감성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 나부끼는 손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마음이 와닿아서 웃고 말았다. 기묘하고 신비로운 동작. 춤을 추고 있는 왠지 이성 상대방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 클럽이라면 삐삐삐삐삐 클럽에서 나부끼는 그대와 부비부비 하다가 웃고 말았네. 기묘하고 신비로운 동작. 셔플 댄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점점 시의 발견이 이제 더 진행되고, 또 이제 더욱더 감성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 개미족 같은 이 감성의 구덩이여서, DJ가 정신 차려야 돼. DJ가 완전 혼이 나가지고, 하고 있으면 안 돼라고, 제 스스로 뭔가 좀 마음에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다 잡고, 너무 감성에 빠져들었는데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DJ가 이성을 찾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좀 엉뚱한 생각으로 좀 약간 그 감성에서 빠져나오려고 오히려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 않나요? 기묘한 동작. 아니, 저런 춤을 어디서 배웠지? 삐삐삐삐삐삐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거 있죠?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러나요? 뭔가 빠빠빠빠 터지는 플래시 같은 게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막 옷자락 같은 게 휘날리면 그게 되게 아름답게 빠빠빠빠빠빠빠 되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저희 PD님은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어떤 건지 아시죠? 클럽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플래시가 빠빠빠빠 할 때 움직이는 선, 옷깃, 이런 거의 매력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클럽. 저는 가본 적이 없긴 하지만, 낭만과 사랑과 우정이 있는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남자님의 17살의 가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디부터 닉네임부터
예사롭지 않은 가을 남자님이신데요. 17살의 가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는 뜨지 말자, 다시는 빛을 내지 말자라고 했다는 건 나 자신이 별인 거죠. 그쵸? 나의 어린 시절은 정말 그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는 별이요, 나는 별처럼 빛날 거야 다시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좀 민망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때의 그 마음과 어떤 그 기분에 정말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 다시 또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에 지치고 또 남의 눈빛과 남의 시선과 이런 것들에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17살의 그 가을로 가고 있다라는 이 말이 되게 뭐랄까요? 안도의 느낌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좀 뭔가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그런 날을 만나죠?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옛 추억에 얽힌 그 장소나 어떤 물건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린 점점 더 과거로 가기, 그리고 또 과거의 자신과 만나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예전의 건물들이라든가 어떤 전통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금세 바뀌는 시절이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 과거가 없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공기용 감독님과 얘기했던 그 마치 별을 보듯이 별은 과거의 그것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 마치 그 현대사는 찾을 수가 없는 칠레 이야기처럼 또 그와 또 매우 흡사한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씁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가끔씩 인터넷 하다가 80년대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거 다 알 거예요. 공감 하면 이제 옛날 자료들 막 와서 맞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어서 반갑긴 합니다만 그런 인터넷 말고 정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풍경과 우리의 소중한 장소들 그리고 시간들에서 또 이런 기분을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을 우체국 문정희. 가을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다가 문득 우체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시인보다 때론 우체부가 좋지. 많이 걸을 수 있지. 재수 좋으면 바닷가도 걸을 수 있어. 은빛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낙엽 위를 달려가. 조여로운 오후를 깨우고 돌아오는 길 산자락에 서서 이마에 손을 동그랗게 얹고 지는 해를 한참 바라볼 수 있지. 시인은 늘 앉아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뚱뚱해지지. 가을 우체국에서 파블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붙이다가 문득 시인이 아니라 우체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크고 불룩한 가방을 메고 멀고 먼 안달루시아 남쪽 그가 살고 있는 메오게 마을에 닿고 싶다고 생각한다.
힐링이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가을 우체국 두님이 신청하신 시인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앉아만 있는 시인에게 또 여기저기 누이면서 좋은 소식, 편지 전해주는 우체부를 부러워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또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 우체부 배달하시는, 편지 배달하시는 그 우체부님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이다라는 얘기는 또 익히 잘 알려진 얘기죠. 근데 이 시는 또 파블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붙여서 안달루시아 남쪽으로 가는, 일종의 우리가 꿈꾸는 어떤 먼 동네 이야기, 그쪽에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곳들에 좀 희망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행복한 우체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있는 순간 여기도 행복해야겠지만 조금 힘들 때 좀 먼 곳을 보고 이런 생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좋은 시를 전해드리는 우체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야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시의 발견, 오늘도 너무 즐겁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좋은 시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신청곡 두 곡을 들어볼게요. 시생님께서 신청하신 김범수의 하루, 그리고 소리사랑님께서 신청하신 정동화의 빛처럼 음악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네, 김범수의 하루, 그리고 정동화의 빛처럼 음악처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좋네요. 이 TV에서 아마 새롭게 편곡해가지고 한 버전인가 봐요. 중간에 김현식 씨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게, 좋네요. 저희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수영이 불렀네요. 기억상실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 네, 오소영의 기억상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무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있으면 되게 막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어제까지 모든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날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았던 것도 되게 많은데요.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마치 콕콕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같이 남아있죠. 되게 좋았던 부분, 좋은 부분, 되게 밝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 같은 것들에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게 또 사람인가 봐요. 적절히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 잊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쓰면 그런 흔적들, 그런 어떤 자국들,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10월 15일 화요일에 마지막 곡은 몽구스의 변해가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 너는 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시간 속